오늘 그리고 아침부터 좀 뜨거웠던 얘기가 양자 대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스멀스멀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예. 설날 전인데 예. 벌써부터 이렇게 좀 양자 대결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게 김문수 장관이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앞섰다. 46.4 대 41.8%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 공정이었나요? 이번에 조원 씨의 나이군요. 여기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싶습니다. 웬만한 어 지역에서는 다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김문수 지금 그렇죠. 장관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양자 대결에서 오차 범위 밖으로 이긴 결과가 처음 나왔다. 처음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오차 범위 안에 있구나. 안에 이게 있습니까? 안에 있네요. 6.2가 더해져야 되니까 48이 나와야 음. 되는데 46.4니까 아, 오차 범위 살짝 아니긴 애매하게. 하지만 네네. 상당히 많이 이겼다. 음. 그쵸. 5% 가까이 이겼으니까 한 4.6. 뭐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홍준표 대표도 같은 조사에서 0.7% 포인트 이기는 걸로 나왔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결과 처음이다. 이만큼 이재명이 안 나온다. 어. 그리고 보수 우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기가 뿜뿜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예. 말씀하신 이재명 대 홍준표도 홍준표 시장이 44.5 대 39가 나왔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오세훈 그 시장과를 봐도 서울이 이거 그렇잖아요. 서울이네요. 예. 전체가 아니라 예. 전체로 따로 뛰는 게 여기요. 43.7 예, 대 0.7. 예. 43, 예. 0.7% 예. 차이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42.7 대 41.1로 살짝 좀 오세훈 예. 시장이 좀 뒤처지는 느낌이 예.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4등, 이제 네 음, 번째로 볼 수가 있죠. 좀 네네. 차이가 나요. 42대 이게 24인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예. 이게 조원 씨의 나이면 지금 34점 몇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왔네요. 42.7 대 대 34.7. 34.7 예, 이렇게 맞아요. 예, 나왔네요. 8% 네. 차이가 나오죠. 그럼 이거 좀 전반적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좀 그게 형성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요. 네. 김문수 장관이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1등으로 나오는 게 이제 계속 누적되잖아요. 꽤 한 됐습니다. 2주 정도 되는 사이에 음. 꽤 나오고 처음 등장한 거는 9월 27일 갤럽 조사에서 2% 처음 나왔었어요. 어.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이 정도까지 됐고 갤럽 조사에서도 8%까지 나온 게 있었잖아요. 제 기억에. 그럼 이제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네네. 어쨌든 여권에서는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그러니까요. 지지율만 따지고 보면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 실체가 있다. 이거를 뭐 보수가 과표집됐다, 뭐 네네. 어쩌다라고 말하기에는 숫자가 심상치 않고 이 추세가 꾸준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왜 그런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네. 과표집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좀 그렇죠. 시간이 지났단 그러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말씀이시죠? 이유가 있으니까 김문수라고 하는 거지. 우리 김문수라고 하자 하고서 전화만 기다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단 그렇죠.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한테만 예. 전화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순서가 보세요. 양자 대결 순서를 볼 때 이재명 대비해서 높은 사람 순서라면 김홍오 한이잖아요. 그렇죠. 데일리안에서 오늘 나온 것도 똑같은 음. 순서입니다. 어. 그러고 뭐 데일리안 조사는 조금 이재명한테 다 지지만 이제 네.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음. 근데 결론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럼 김홍오 한의 순서다. 김홍오환. 이렇게 놨을 때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가 더 좁을수록 어. 관계가 더 밀착된 순서예요. 잘 보시면.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그리고 한동훈 대표 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왜 그런 갑자기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올라갔느냐? 네. 갑자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그것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발동 12월 3일 이후에 한참 우리가 침잠해 있던 기간이 크리스마스 전까지라고 보면 네네. 그 이후에 윤 대통령 관련한 어떤 상황 그리고 윤 대통령 메시지 발산 뭐 이런 것들이 뭔가 국민들한테 마음에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작용을 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죠. 예, 이거죠. 윤 대통령의 메시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절절한 메시지가 있었고 음.
그 전에 이미 민주당이 막 폐악질을 했잖아요. 줄탄핵하고 그렇죠. 뭐 박찬대 나와서 개그하면서 막 하고 음. 정청래가 뭐 사형 선고 받을 거라고 하고 이성윤이 뭐 총 맞을 각오하고 와서 아. 끌어내라는 막 이런 폐악질을 하면서 네. 박지원도 거기에 거들고 뭐 김건희 여사도 체포하고 뭐 자기가 토리 지가 토리는 키우겠다고. 자기가 키운다 이런 네. 짓을 하니 음. 국민들한테 미운털 박혔죠. 그러면서 중간에 무안에서 참사나니까 야 이거 컨트롤 타워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국민이 연말에 느끼셨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한다고 막 대통령을 완전히 이렇게 에워싸고 하는 걸 2번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역작용으로 저희 지지층이 뭐 결집했다고 표현을 하고 네네. 보수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한 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음. 중도의 일부 분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네네. 그걸 그대로 김문수 장관이 가져갔다고 보면 돼요. 이 평선 지금 며칠 동안 올라왔던 거를 그대로 김문수 그렇죠. 장관이. 그러면 오늘도 이제 중요한 장면이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과정 네. 그리고 이제 수사에 임하는 과정 네. 이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순서가 네. 김홍오한이 된지 한오홍김이 될지 어. 딱 2가지라고 봐요 저는. 완전히 그러면은 이게 김문수-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라고. 둘 봐요. 중에 하나밖에 없다. 윤이 올라가면 이렇게고요. 네. 김홍오한 윤 지지율 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아주 간단하게. 그러네요.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순위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가까운 순위니까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헌재 이런 것들이 또 변수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결과는 거꾸로 올라가는 것밖에 그렇죠.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김홍현 전 장관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얼추 보니까 역시 예상대로 윤 대통령의 증언을 어제 그저께 발언을 뒷받침하는 그런 증언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증언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윤 대통령 죄가 없네. 네네. 야 이거 언론에서 너무 앞서 나갔네.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다면 김홍호안이 아주 유지가 고착화가 되는 되는 거고. 네네. 이거 뭐야? 말이 돼? 만약 이렇게 느끼셨다면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네. 그거는 앞으로 상당히 이 진행 과정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얘기해 주셨던 얘기에서는 네. 그 중도층과 무당층의 반응은 이제 좀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받겠죠. 예, 그분들도. 그래서 네네. 이제 보수만 뭉쳐가지고 지금 이 지지율이 나오냐. 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 중도라고 밝힌다. 뭐 지지정당 없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난 민주당도 한다. 이거 너무하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 갖고 김문수 장관 믿음직해 보이는데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지지의 강도는 였겠지만 네. 그래도 표 찍을 때는 그것도 한 표예요. 똑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만 네. 이 숫자에 대해서 숫자. 뭐 이재명을 이겼네 졌네 양자 대결에서 이거는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게 네네. 지금 시사저널 거는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김문수 장관이 1대1로 했을 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뭘 보냐면 네. 이 뭐 보수가 뭐 과표집됐다, 뭐 진보가 뭐 과소표집됐다 이 얘기는 기준이 없으니까 네. 물론 둘 비교해서 진보가 많고 보수가 많고 진보가 적으면 응답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기준점이 없으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그냥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어. 그러면 호남에서 호남에서 양자 대결이 어느 정도 나올까? 호남에서.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네. 지금 요 조사 조원 CNI. CNI 시사저널 거 김문수 장관이 이기는 거 나오는 것에 보면 이재명과 김문수가 어떻게 되느냐 61.3 대 25.9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25가 네. 나오잖아요. 네. 호남에서 김문수 장관의 지지도가 26%가 나와요. 예. 우리가 대선에서 호남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경우가 윤 대통령이 13%가 나왔을 거야 아마. 13%. 네. 근데 그거보다 대선 때 지금 두 두 배가 배네요. 그걸 감안하시라.
오. 그걸 감안하시라.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호남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를 26%나?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 아니 근데 이 말씀하셔가지고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과 김문수 지지율 격차가 예. 이재명이 40.5고 김문수가 47.1이거든요.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이재명이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걸 좀 보잔 말입니다. 어. 그리고 그 다른 게 있어요. 네. 그 데일리안에서는 데일리안도 김홍오한으로 돼 있는데 네. 수치가 이재명한테 살짝 못 미친단 말이에요. 네네. 그 김문수 후보가. 근데 거기도 이제 호남 지지율을 이걸로 봤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역별로 있더라고요. 네네. 일단 전체적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네. 이게 붙었어요. 아. 지지한다가 48.8, 네. 지지하지 않는다가 49.6이에요. 오 0.8% 차이네요. 네, 대선 때랑 윤석열 비슷하네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48.8이 나왔다는 거예요. 직무 네네. 정지된 상태에서. 음.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지역별 지지도가 있는데 다른 곳은 그렇다 치고 광주 전남부 호남의 지지율이 32%예요. 어. 그 조사에서 나온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에 거의 붙은 게 나온 게 김문수, 뭐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좀 많이 떨어져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감안해서 네네. 그 이재명과 양자 대결 숫자를 봐야 된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에 김문수 대 이재명, 김문수가 앞섰다라고 하는 이 조사에서 예. 호남 지역을 따로 떼놓고 봤었을 때 예. 호남 지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한 26%, 30% 가까이 나온 거고요. 32%. 32%. 그리고 김문수 지금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26%가 나왔다라는 예, 예. 말씀이에요. 이번 조사에서. 예, 야, 호남에서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호남 분들도 이번 그러니까 개혁에서 좀 바뀌었다라는 건가요?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음. 일반적으로 저희 당에 대한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네. 한 8에서 10 사이예요. 8에서 10. 예. 아. 근데 지금 지금 한 3배가 두세 배가 막 나오는 네. 게 있으니까 어. 이 조사에 대해서는 그걸 감안하고 보시라. 기분은 좋은데 약간 그러면 약간 뒷꼭지가 좀 신뢰도가 땡기는. 조금 그럴 수도 약간 있다라는 뒷꼭지가 말씀이시네요. 땡기는. 어. 예, 여기 그 보면은 진보 보수 응답자 숫자도 많이 음. 차이 나요. 아. 예, 진보가 200이 안 되더라고. 아, 그 지금은 응답자 사실상 제 기억 194고 저 보수는 300 몇이고 음. 중도라고 한 사람이 400 몇이고 뭐 이렇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감안하고 보시라. 아. 근데 네네. 방금 우리가 얘기한 양자 대결이 있었던 이 조사들 우리가 아주 좋게 나온 저희가 좋게 나온 조사는 일단 ARS 방식이고요. ARS. 그 다음에 전화번호 추출도 임의로 거는 RDD 방식이에요. 네네. 예, 그 차이가 있어요. 음. RDD 방식은 그냥 거는 거예요. 어. 그냥 번호가 막 나와가지고 랜덤으로. 걸어서 지역 누르세요, 뭐 성별 누르세요, 나이 누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ARS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누르는 사람의 전적으로 누르는 사람의 정직함에 의존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아, 내가 보수이다, 뭐 내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예, 것도. 일단 네. 그 연령 뭐 이런 거 다 음. 그럴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그냥 상황만 전달합니다. 네. 근데 오늘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NBS라고 그 4개 NBS. 여론조사 기관이 2개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방식이 달라요. 어. 요거는 휴대전화 그 안심번호를 통신사에서 받아요. 네. 자, 그럼 통신사에서 받을 때는 통신사에서 지역별 연령별 이 배정해서 줍니다. 아, 랜덤으로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맞춰서 딱 요 연령대 쫙 주고 요렇게 줘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딱 거기에 맞춰서요. 일단 음. 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면접이에요. 전화 면접. 전화 면접. 그러니까 나이 속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목소리로 예, 어느 목소리로 정도 알 수 있으니까. 음. 지역도 아마 그럴 지역은 뭐 원래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네.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보세요. 여기서는 1대1 대결은 없어요. 네. 1대1 대결은 없고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어봤어요. 적합도 1대1 대결 아닙니다. 나열한 거예요. 자, 이재명 28, 28, 김문수 14, 14. 홍준표 7, 네. 오세훈 6, 한동훈 6. 네. 많이 차이가 다르죠? 많이 다른데요? 예, 물론 1대1하고는 전혀 다른 1대1 할 때는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합쳐지니까 뭐 그건 그렇게 또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아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1대1에서는 호남에서 뭐 20몇 프로 나온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보면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광주 전라에서 3%예요. 아까는 26%였는데요. 예, 물론 1대1이니까 좀 더 올라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김문수 후보를 1대1 됐다고 치면 우리로 김문수로 단일화했다.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뭐 2표를 다 더해. 다 더해도 3, 4, 1, 2, 2니까 5, 9, 10, 12밖에 안 돼요. 이재명은 43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그런, 특징이겠죠. 뭔가 우리의 스케일에 맞는 게 나오고 뭐 요건 그렇다 친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네.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라는 조사가 있어요. 자, 국민의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 있고 뭐 조국 신당 후보인데 누구 찍을래요? 요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이 없고 당의 후보. 그러니까 그 당 지지율하고 비슷하겠죠. 네네. 봤더니 민주당 38, 국민의힘 35, 조국 신당 2. 뭐 이렇게 나와요. 네네.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음. 요거. 근데 여기 봐요. 국민의 후보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국민의 후보 찍으실 겁니까? 하고 광주 전라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네. 국민의힘 후보 아까 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뭐 32%. 호남에서 32였고 김문수 후보로 26%. 단일화 이렇게 26이었잖아요. 여기 네. 6이에요. 6. 6. 민주당 55, 국민의힘 6, 조국혁신당 9예요. 호남에서. 이게 저희가 좀 평상시 예상할 수 있는 수치네요.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 뭐 믿고 안 믿고는 어. 듣는 분의 그는 자유의지. 그렇죠. 예. 저는 현상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문에 나오는 헤드라인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뒤에 있는 것들도 좀 우리가 보고서 판단을 하면 더 좀 사실에 근접한 상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모르는 건데 그렇죠. 뒤를 파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오늘 이제 김문수 뭐 장관이나 1대1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제 나왔던 그 조사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봤었을 때는 호남 지역에서 김문수 장관이 26%,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2%가 나왔었고 네. 대구 경북에서는 놀랍게도 이재명이 40.5%가 네. 나오는 좀 기이한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었던 거고 오늘 또 나온 MBS 조사를 봤었을 때는 호남에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치 뭐 한 3%, 뭐 6%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MBS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응답률이 이번에 22.2% 엄청 높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죠? 모르겠어요. 와 이거는 5명 중에 1명이 그냥 다 응답을 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야. 아마도 그러니까 몰라요. 야. 이게 전화를 뭐 누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 테니.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와 저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20% 넘는 것도 처음 보네요. 모르겠어요. 한국갤럽도 한 14, 15%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MBS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무려 22.2%였는데 MBS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이 14, 나머지 후보는 거의 다 동일하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전부 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상태다 보니 대변인님께서 아무래도 강조해 주시는 거는 너무 우리가 숫자에 이렇게 도취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진짜 안 나온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보수 후보를 지금 이 순간 생각할 때는 김문수 후보가 실체가 있는 1위인 게 그걸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순서는 윤석열 대통령 1강 김 대 3중. 근데 굳이 순서 매기자면 홍오한 정도 된다. 홍오한. 근데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거꾸로 뒤집히거나 이걸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홍준표 시장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문의 일패예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러한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핍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가 반응을 할 때는 홍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가장 도드라지게 그런 대선 플레이를 해오던 분이니까. 근데 의문의 일패예요. 김문수 장관이 그 상황을 그냥 잠식해 버린 거예요. 지역적 배경도 똑같아요. 김문수 시장도 TK뿐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구에서 출마도 하셨고 네네. 이게 뭔가 겹치면서 홍 대표가 1위가 안 되고 그냥 쑥 빠져버린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홍 시장 지금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그게 이제 네. 적어도 대구 경북 분위기는 확실하게 김문수 장관한테 좀 힘이 실려지는 분위기라고 해요. 이틀 전에 그 매일신문인가 거기서 신년 할애회 할 때도 홍준표 시장은 미국 가셨기 때문에 취임식 보시러 네. 안 오시고 네네. 김문수 장관, 오세훈 뭐 이렇게 여러 분 가셨대요. 원희룡 네네. 가셨는데 어우 김문수 장관한테 열기가 막 엄청난. 열광했고 그때 왜 오세훈 시장이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어. 인사하고 뭐 했던 게 아마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네. 조금 어색하고 그랬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고 아 김문수 장관이. 홍 시장 안 왔음에도 홍 시장에 대한 뭐 여러 뒷얘기들이 있었다.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대구 그런 경북에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김문수 장관이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오는 네. 여권 내 1위로 나오는 것은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다. 예, 그렇게 보셔야 할 라는 걸로 그 보입니다. 말씀까지 한번 듣고요. 네. 저희 일단 여론조사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